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콜콜콜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저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아침부터 해서 분위기가 미국 장보다는 좀 괜찮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이 조정이 이제 하락의 시작일까, 아니면 잠깐의 조정 뒤에 다시 올라가는 반등일까, 여기에 있어서 이 걱정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약했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고, 이 반등폭이 무려 1%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악재들이 소멸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가?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신용등급 강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았단 말이죠. 하락했던 폭을 다시 또 회복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강등이 되고 나서 안전자산이 달러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환율은요,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되고 있고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다른 신용평가사들에서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앞전에 다 강등을 했었고요. 이번에 무디스가 강등하는 것도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요, 이런 충격을 크게 받지 않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논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2650포인트라는 이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이 과거의 고점을 잡아놨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올라갔다가 밀렸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역시 올라갔다 밀렸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게 될 때는요, 항상 중요한 변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종목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앞전에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안에서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점이 또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업종의 순환매가 또 발생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새롭게 또 튀어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이 자리를 넘어서기 직전이죠. 이 전까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목들을 좀 따라 붙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2650포인트를 넘어가는 걸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 확인이 될 거예요. 그 시점에 강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종목들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잘 선점하고 그리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과는 다르게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올라가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늘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역시도 지금부터는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02-3153-2641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제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요,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니까 유튜브 접속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어떻게 참여하는 방법 한번 CG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사항 잘 확인하셨죠? 지금부터 상담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연결은요, 전화가 되어 있어요.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SDM SDN. 1645원에 40%.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을 지금 예. 1645원에
40%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매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긴 해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그럼 추가 매수를 혹시 하시거나 그랬나요? 예, 그랬죠. 아, 그러면 수익이 안 났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저기 제가 산 가격에서 조금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고이튿날 상 치고 그거를 팔아보려 했더니 아우 그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유, 얼마 전에 주가가 계속 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빠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죠?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예, 그동안은 우리 얼마 전부터 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갑자기 예, 뛰어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예, 미국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시장이 정말 커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과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규제 뉴스도 있었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땐 태양광 산업이 아무래도요, 이 미국 쪽의 뉴스들 이것도 있지만 국내에 대한 어떤 이슈가 또 많이 크거든요. 결국은 다 정책적인 이슈예요. 예, 국내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가 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도 올라갔지만 잘 못 팔았죠. 이번에도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나서 다시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 올라갔다가 팔려고 하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예. 올라갔을 때 이걸 내가 이쯤 돼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떨어질 수 있어서 차라리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얼마에 걸어둘까요? 1,700원에 걸어두세요. 1,700원? 네, 1,700원이요. 아, 예, 위쪽으로 지난번에도 보면은 한번 위쪽으로 올라갔던 자리가 1,800원 한 번 넘어갔었죠.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이번에 올라갔다가 계속 밀린 자리가 1,700원 부근이에요. 예, 지금 이 자리에 한 번 더 밀리면 주가는 또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락이 예,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수익으로 나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예, 1,700원에 걸어두시고 그다음에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번에 꼭 지금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1,700원에 걸어놔 보세요. 어느 네, 순간 네, 정리가 되면 잘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이번에 전화 상담 말고요. 유튜브로 먼저 가보죠.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HPSP예요. 자, 그리고 매수한 가격은 23,3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23,300원에 비중이 10%면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까지 상승할지 이제 물어보셨다는 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주가가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그게 녹록지가 않아요. 이 상승이 나오려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 시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요 일부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장이라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의 시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은 한동안은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은 아니죠. 분명히 이제 업황은 돌아서게 될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실적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주가도 많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하셨다면 저는 당연히 과감하게 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 가격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서 2월 달과 3월 달에요. 결국 3만 원 정도 선에서 계속 올라가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매수하셨다면 3만 원 정도 부근에 온다면 이게 정확하게 딱 3만 원을 판다. 이건 아니에요. 29,000원 정도 돼도 3만 원 가까운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는 정리를 한번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보시면 돼요. 지금 어차피 싸게 사셨으니까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HP, SP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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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키다리 스튜디오 4,800원이요. 키다리 스튜디오요. 네네. 매수 가격이 4,980원이요? 4,800원. 3,800원. 4,000. 4,800원이요. 네. 비중은요?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돼요? 네네. 오래된 종목이네요, 이 종목이. 네. 그죠?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셨어요, 혹시 그 전에? 네,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또 내려가겠어. 네. 이거 생명이 끝났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한때는요, 웹툰 관련주들이 이제 네.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가 2020년, 2021년도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였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여기에서 또 많이 올라갔던 건데, 지금은 그 이후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회사가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시장에서의 관심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네. 시장에서의 관심은 뭘로 확인하냐면 바로 거래로 확인해요. 거래.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오늘도 지금 그렇지만 얼마 전에 한번 거래가 좀 들어왔을 때 볼게요. 일단 거래가 지금 거래 대금이 100만, 1000만 원,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는 건 지금 이 회사는 아직 시장에서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그렇다면 매수한 가격이 4,000원대잖아요. 네. 기다리면 올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만약에 본다면 네. 한번 중간에 한번 점검을 이제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난번에도 4,000원 위로 한번 탁 올라갔다 빠져버렸죠. 네. 그죠? 근데 그 전에도 역시 4,000원 부근에 계속 밑돌고 있단 말이죠. 예. 그죠?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리만 오면 매도를 해요. 네. 들고 있다가 이제 또 올라가면 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가격을 확실하게 넘어서 줄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4,000원 가격에 진입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연락을 주시면 그때 다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4,000원까지는 지금 보유 의견 드리고요.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가격에 힘이 강하다. 앞으로 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선거 그거 하고는 앞에 이재명 앞에 그 대구 방문 때문에 네. 바짝 했었는데. 이런 건요. 이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잠깐 올라가는 반등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대선이 얼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그렇죠? 안 남았으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어차피 짧게 끊겨버린 거예요. 이 시세 자체는. 시세가 끝났네. 맞아요. 그때 시세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책적인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거 기대감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그 기대감만 가지고 바라보면 이렇게 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탔어요. 4,000원 오면요. 그때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명신산업이요. 명신산업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770원. 8,770원이요. 예, 20%. 20%? 예. 8,770원에 20%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신 거는 오래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예. 네. 오래 안 됐습니다. 오래지 않았고요. 근데 매수하고 예. 나서도 계속 빠진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이 회사를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실적이 괜찮고 그래서 그냥 네. 실적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서요. 많이 떨어졌고. 맞아요. 지금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실적은 괜찮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명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그 실적이 지금 괜찮았는데 주가가 떨어질까요? 혹시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매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는 이 실적이 여기 재무제표가 지금 나오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실적 자체가 바로 2024년도에 이제 실적까지 나왔거든요. 예. 이 실적은 과거 실적이죠. 그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예상 실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상 실적은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하는 실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예상 실적은 예상 실적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거 실적과 현재 실적,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실적, 어떤 게 더 크게 중요할까요? 현재 실적이 중요했죠. 미래 실적이 더 중요해요, 주가는. 네. 지금의 예. 실적 나오는 건 이미 과거에 일단 있었던 실적들이 반영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1분기 실적도 1분기라는 건 언제예요? 1월, 2월, 3월이에요. 지금은 언제? 5월이죠. 예. 그러니까 주가에는 앞으로의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치, 이런 전망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명신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움직이려면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대장주인 현대차, 이런 이제 이 완성차 업체가 중심이 돼서 이 회사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명신산업도 지금 현대차가 안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은 조금 오랜 시간의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로 봤다면 지금 매수해서 가져간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많이 떨어져서 지금 잠깐 단기에 올라가서 수익을 좀 내볼까라고 한다면 종목 선택은 자동차 말고 다른 종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일단은 명신산업은 지금 보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 명신산업을 이 가격에 샀다는 건 제 생각에는 단기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10,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기다려보자라는 거고요. 10,000원 왔을 때 정리해도 사실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난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 너무 높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려면 너무 장기간으로 가야 되니까 저는 10,000원 목표가로 저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추가 매수는 안 돼. 추가 20%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요.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좀 분산 투자,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시장이 순환매가 돌거든요. 만약에 순환매가 돌면서 자동차 부품을 빼놓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돈이 있다면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요.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86,000원에 50%요. 186,000원에 50%요? 네. 이거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근데 그게 네. 얼마까지 봐야 될지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 종목 지금 혹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종목을 얼마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하셨어요? 한 22만 원 정도까지 계산을 했거든요. 22만 원까지요? 네. 보니까 1월 달에 고점이네요. 1월 달하고 2월 달 최근에 고점 자리가 여기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네. 차트 보고 하셨나 봐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난 1월 달에 고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렇죠? 차트에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고점은 또 여기서 나왔어요. 네. 점점 고점이 어때요? 똑같은 가격에서 먹히는 것 같지만 점점 쭉 떨어지지 않나요? 예. 그죠?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차트를 본다면 고점은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점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지금 빠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점은 지난번보다 낮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보통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안 팔죠.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죠? 보통 떨어질 때 주식을 팔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올라갈 때 파는 게 좋아요. 떨어질 때는 순간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아쉬워도 올라갈 때 파는 게 좋고요. 하이닉스는 21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도 많네요, 되게. 그죠? 네. 이번에 21만 원 위로 올라가면 수익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그때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접근해 보세요. 자, 목표가 21만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저희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저기 나노신 소재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나노 신소재요. 매수 네.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5,600원에 30%요. 55,600원에 30%요. 네, 자, 이거 최근에 사신 거 맞나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반이요. 네, 그 정도 어.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얼마 전에 사신 건 맞네요. 그죠? 네. 이 종목을 사신 건 좀 많이 떨어져서 사신 거예요? 네, 자, 근데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요. 네. 태양광 쪽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또 디스플레이 쪽 사업이 다 엮여 있는 회사예요. 그죠? 이 여러 네. 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런데 이 사업들이요, 지금 업황이 다 안 좋아요. 공통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주가가 왜 빠졌는가?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서 지금 나노신 소재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최고점이 지금 과거 2023년도에 뭐 20만 원이 넘어갔던 자리, 이런 자리를 보고서 와, 과거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싸구나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과거의 고점을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노신 소재는 매수하신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충분히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계속 떨어지느냐? 매수한 가격이요,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한 번의 반등을 통해서 매수한 가격 위로 올라오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때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산 금액에? 네, 제가 볼 때는 매수한 가격보다 위쪽에서 이 가격을 본다면 55,600원이니까 그냥 57,000원 정도에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세요. 아, 그렇게 해서 저는 가시는 게 이거 나을 것 같아요. 들고 가면 또 혹시 더 빠질까봐 걱정돼서 전화드린 거거든요. 근데요, 애초에 그런 걱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매수를 한 번에 30%를 사면 안 됐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10% 매수를 한 상태였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불안하기보다는 그래, 조금 더 싸게 사서 단가를 낮춰볼까?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죠. 그죠? 다음이 뭔가 그 대응책이 있을 텐데 한 번에 이렇게 비중을 높여버리면 다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음에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뭐 20% 사겠다. 그러면 처음에 5% 사놨다가 그 다음을 또 5%를 사든가 이렇게 해서 비중을 천천히 늘리세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네. 그래서 나노신 소재는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위쪽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진다 한들 다음 반등 기다리면서 올라올 때 파세요. 그래서 57,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주식 이름은 엑스페리스고요. 네. 6,820원에 매수해서 지금 100% 비중입니다. 100% 비중이세요? 네네. 4,820원이요. 4,820원이요? 아니, 6,820원에, 네. 네. 6,820원인 거죠? 네네. 자, 그런데요, 어떻게 100%씩이나 매수하시게 됐어요? 이 종목을? 그게 뭐, 퓨리오사랑 관련된 주식이라 해서, 네. 4월 달에 이제 올라갔을 때 들어갔거든요. 4월 달에 올라갈 때? 네, 4월 21일 아마 그쯤일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 이제 네. 매수 들어갔는데, 네. 지금 그게 9,000원까지 찍었다가 그게 갑자기 다음 날인가 뚝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손실을 보고 지금 마이너스 4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네. 그냥 정리를 해야 될지. 자, 근데, 네.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그다음 4월 달에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 당시에 이 종목도 있지만 좀 몇 가지 종목들이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좀 묶여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네. 엑스페릭스를 매수를 하신 그 시점 가격도요, 제가 볼 때 4월 달에 지금 추가 매수나 이런 게 안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급등 직전에 사신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파셨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아니, 없어요.
그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밤에 근무를 하고 이제 낮에 자다 보니까 아, 네,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가만히 갖고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떨어진 걸 알고 나서 근데 주식을 이제 뭐 최근에 하신 건가요? 최근에 시작하신 거 네, 아니죠? 네,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서 네. 모르셨구나. 네, 네, 예, 테마주들이요. 특히나 지금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뭐 그 상승이 나왔던 게 그냥 상승이 아니었어요. 상한가로 계속 치고 올렸단 말이죠. 네, 그죠? 상한가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급등하는 테마주들은 보통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급락이 나와버려요. 아, 그래서 테마 중에서 이제 테마주들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거는 내가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걸 확인해서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네. 무조건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면 떨어져도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네네. 보는 시점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주무시지 않는 그 시점에서 딱 봤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팔까요? 안 팔아요. 그래서 지금 엑스페릭스도 이번에 이제 주가가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지면서 분산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싹 다 정리해 버린 거예요, 이날. 그때 이제 음봉 쭉 길게 나왔을 때요. 여기서 이 종목은요, 빠져나올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실시간으로 이 종목을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이 일단은 높아요. 6,820원이라면. 네, 그래서 나중에요. 지금은 팔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나중에 주가가 한 5,000원 정도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네. 그때는 6,500원에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6,500원쯤이요. 네, 6,500원이에요. 그럼 지금 혹시 뭐 여윳돈이 있어서 뭐 물을 타는 것보다는 그냥 아니에요. 나은 건가요? 이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뭐 지금 네. 100%인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더 한다는 건 빚을 져서 가져올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비중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비중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더더욱 위험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내가 이걸 계속 지켜볼 수 있고 관리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비중을 조금 실어서 갈 수는 있어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중도 작게 좀 분산시켜 놓는 게 좋아요. 종목들도. 네.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이게 지금 바로 당장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 매수 한다고 해도 비중이 많이 안 떨어져요.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6,000원 이제 5,000원 위로 올라가면 6,000원 500원에 매도를 걸어 놓고 나중에 잘 팔게 되면요.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다른 네. 종목으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저 종목인가요? NC 스포츠고요. 네. 비중은 20%고 17만 원이에요. 20%에 17만 원이요. 네. 그럼 지금 매수하신 지가 또 오래된 종목이군요. 그죠? 네. 추가 매수를 중간에 하셨어요? 네? 중간에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네. 그래요. 근데요. 네, 어머니 이거 에이스소프트를 어떻게 알고 사신 거예요? 이 회사 게임주잖아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친구가 하는 네.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NC소프트에서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봐요. 알아야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도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마 투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께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주식을 샀어요. 그럼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네. 그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빠져도 불안한 마음이 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네.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알지 못하면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은 가격에서 못 팔아요. 지금 NC소프트는 게임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온라인에서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는 거기에 관련된 이런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보면 되는데 게임도요. 사람들이 많이 게임을 해야 되고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게임주들은 신작 게임. 이 모멘텀이 되게 커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NC소프트는 거기에 있어서 좀 많이 뒤처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네. 해서 무작정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보는 이 매수 가격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만약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들고 가실 거죠. 네. 이건 기간은 좀 오래 걸릴 건데 2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다만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 네. 기간에 대해서는 뭐 짧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소프트는 매수한 가격 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20만 원에. 20%라도 액수가 커요. 그러니까요. 그 큰 액수의 금액을 왜 큰 액수가 들어가서 모르는 회사에 투자합니까? 모르는 회사에 투자할 거면 그냥 그 돈 은행에 넣으세요, 차라리. 그게 안전합니다. 저도 네. 그러고 싶어요, 이제. 그래요. 이번에 네. 올라오면 꼭 파세요. 예. 네. 이번에 올라오기는 하겠어요? 네, 올라오면 기다리면? 파시면 돼요. 20만 원에. 본전 네. 오시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20만 정도로 원입니다. 올라요? 오늘 목소리 17만 원이요? 제 말 안 들으시는구나. 네. 네. 매수 가격 오면 잘 파세요. 못 들었어요. 매수 가격 오면 정리.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거 좀 힘드네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요. 부산으로 갑니다. 강연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그리고 이번 부산에 가면 제가 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가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부산에 계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강연회 안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오셨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여러분들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아래에 전화번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2-3153-2641번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오늘 전화 상태가 네. 안녕하세요. 황명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아유, 전화 또 끊긴 줄 알았어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피노팩스요. 시노팩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격이 5천, 네. 6,590원이에요. 15%입니다. 아, 6,590원에 15%요? 예. 네. 15%.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한 보름 됩니다. 보름 되셨어요? 예. 자, 이 회사가 이제 분리막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죠. 반도체 쪽에서. 그죠? 예. 근데 지금 시노팩스가 얼마 전에 보니까 3월 달에 주가가 한번 딱 급등이 나왔네요. 예. 그죠? 인공장경 추석 관련해서 뉴스가 한번 떴었어요. 그죠? 네. 이 뉴스 때문에 혹시 사신 건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사신 건 아니고요? 이거 보고 저 잡았거든요. 혈액 여과기와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 네. 회사가 이제 멤브레인 필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을 확인해봐도 실적이 그렇게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큰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다만 이 회사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것도 그 부분일 거 한 아니에요. 번도 올라간 일이 없어요. 근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주가의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때. 예. 거래도 한번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빠졌고 옆으로 지금 살짝 횡보 중이죠. 이게 약간 이제 시간적인,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에서 매수하고 매도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어느 순간 이제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줄다리기 같은 거 해도 계속 상대 쪽에서 하고 내가 끌어당기는 힘이 같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 멈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매수하고 매도의 힘이 그 안에서 계속 멈춰 있는, 비슷한 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노팩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에서 중간점에서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고 한번 올라가면 다음에도 역시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7,500원 위에서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예. 네,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7,500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때 들어왔던 매수, 그때 들어왔던 매수 금액도 아직 안 빠지고 지금 갖고 있거든요. 왜 계속 갖고 한 달에 있을까? 하시면 올라가겠습니까? 시간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7,500원이라는 이제 목표 가격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달성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달이 될지 아직 몰라요. 그거는. 중요한 건 이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500원에 오면 그때 정리만 잘하고 나오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예, 예. 네. 시노팩스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엑셀 세라피틱스요. 네. 예, 그 7,000원에 30%입니다. 7,000원에 30%요? 네. HLB 테라픽틱스 얘기하시는 거죠? 예. 7,000원. 그러면 지금 엑세스라 제가 지금 다른 종목이었군요. 아니, 이거 엑셀 세라피틱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트를 다른 종목을 폈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예. 그죠? HLB 예. 테라피틱스인 줄 알고. 자, 예, 예. 그러면 엑셀 테라피틱스를 매수를 하신 게 7,000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매수한 가격이 꽤나 높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상장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아니면 다시 올라왔다 빠질 때 이때 사신 것 같은데요.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샀는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러면 수익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예, 수익이 안 났습니다. 비싸게 한번 올라간 적은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거를 팔진 못했어요. 네. 그런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까지 네. 이제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못 팔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1년 이제 거의 돼가고 있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면 이 회사가 초기에 상장됐을 때 예. 주가 올라갔다가 초기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했죠. 예. 빠졌잖아요. 네. 보통 이제 상장이 된 초기에는요. 네. 우리가 보통 거품이 좀 있어요. 예. 거품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예. 주변의 동네에서도 내 집 근처에 예. 어떤 음식점이 새롭게 오픈해요.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기대를 하지 않나요? 저게 맛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그렇죠. 먹어볼까라는 기대를 좀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두 다 처음에는 다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딱 이제 가서 오픈을 하고 나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사람 이제 거기에 더 이상 가지 않겠죠. 발길이 끊기겠죠. 예. 그런 것처럼 처음에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은 더 많이 몰릴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상장 초기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면 주가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기업은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빠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기세포 관련 이제 회사란 말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기세포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쪽이라고 하면 기능성 화장품 쪽이 또 있을 거죠, 그죠? 화장품 원료 쪽에서는. 그리고 또 주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이 요즘에 시세가 좋아요. 안 좋죠. 예. 이 업황의 분위기도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초기에 어쨌든 매수를 잘못했고요.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제 빨리 파악하고 빠져나왔어야 돼요. 아니면 지난 2월 달에도 올라갔을 때 이때라도 한 5,000원 위쪽에 한번 올라갔었죠. 이때라도 빠져나왔었어야 돼요. 네. 지금은요. 이왕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거래 대금도 없고요. 다음 반등 나와도 제가 볼 때 5,000원을 크게 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오면 5,000원에서는 저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5,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은 있나요? 네, 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 다시 눌렸잖아요.
이게 예. 이 거래들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미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빠졌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반등이 나올 때 5천 원 부근에서는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예. 교체하는 게 좀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상담 내용들 있잖아요. 네. 네, 상장 초기 기업들. 예. 처음에 그 가격을 밑으로 밑두잖아요. 그러면 하지 네. 마세요, 절대. 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게 만약에 5천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 그 것 같습니까? 시기는요.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알 수 있다면.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것까지 알고 있다면 저는 이게 네. 없을 거예요. 아, 네. 네, 예, 무슨 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 세라피틱스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43,000원에 20%요. 43,000원에 20%요. 예. 이거 언제 사셨어요? 네,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사셨다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맞죠? 네. 코로나 때 사셨으면은 이게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셔서 네, 낮아진 추가 거.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나요? 코로나 때 사셨는데? 그때 처음에 7만 원인가 쯤에 샀다가 네. 한번 물타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초기에 매수 금액이 되게 작았나 봐요. 네. 그럼 지금 수익 중인 거잖아요. 아니 43,000원인데 지금 제가 산 금액이 43,000원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지금 가격이 지금 혹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43,000원 맞나요? 네, 43,000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현재 가격이 43,400원이에요. 그럼 400원이 더 높은 가격인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아마 매수 가격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예. 매수한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면 제가요. 57,000원이네요. 57,000원이요. 지금 매수 금액을 지금 금액을 얘기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헷갈릴 수 57,000원. 있어요. 네. 57,000원이군요. 네. 그러면 이해가 되죠. 10만 원에 네. 매수해가지고 단가가 떨어졌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절대로. 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57,000원까지 단가가 낮아졌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여기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이 과거에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업황도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썼어요.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단 말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수한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가는 회복하고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브라질에서 닭고기 수출을 금지했죠. 그거 혹시 네. 아시죠? 그래서 네. 조류독감이 발생했잖아요. 네.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마니커, 하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조류독감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이건 모르죠. 네. 제가요, 방송에서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어제인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 그 조류독감과 관련돼서 백신을 정부하고 지금 합작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네. 조류독감 백신을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회사는 독감 백신 쪽에서 굉장히 좀 이제 이 성과를 많이 내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과가 나오고 있고 실적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신 생각이 또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그러세요? 혹시 한다면 얼마나 더 하실 생각이세요? 5%나 10%요. 그러면 네,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가격이 43,400원인데 만약에 43,000원 아래로 한번 눌린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매수한 가격까지 일단 한번 저는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 매수한 가격까지 오게 되면은 더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57,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또 한번 상담을 제가 해드릴게요. 43,0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5% 하는 게 좋겠어요? 10%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 몇 프로까지는 얘기를 해드리기 그렇고, 네, 네. 내가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아, 금액이 너무 크다면 10%까지 네. 할 필요는 없어요. 아, 네, 5% 정도를 하든 10% 정도를 하든 그 떨어지는 단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5% 정도만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요. 저희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이네요. 자, 삼성물산이고요. 지금 그 매수 가격이 16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을 보니까 10%네요. 자,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져 있군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요. 대응 방법을 지금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삼성물산은 과거 이제 작년이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가격이 16만 원대였어요. 아마 그때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삼성물산은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그 전까지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어요.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여기서 좀 빠졌잖아요.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여기서 지난번에 고점이 나왔었고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기다리세요. 가보죠. 여기에서 굳이 이 반등에서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이 반등과 이번에 나오는 반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에서도 역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번에 물량을 좀 소화를 충분히 많이 시킬 수 있는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요, 매수가까지 꼭 여기까지 아니라고 해도 15만 원 선까지는 저는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만 원에 왔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렸잖아요. 15만 원 오면요, 그때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로 다시 한번 상담을 또 추가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1차 15만 원. 그때 한번 연락 달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퓨런티어예요. 퓨런티어. 매수한 가격이요, 24,150원. 그리고 비중이 8%. 자, 24,150원. 비중이 8%면 비중은 일단 많지 않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추가 매수하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추가 매수. 근데요, 추가 매수를 하면 단가는 낮아지겠죠. 근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보통 이제 매수한 가격 정도 금액만큼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볼 때 추가 매수를 굳이 해야 될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면 저는 굳이 지금 가격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 같아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굳이 한다면 매수한 금액만큼 하지 마세요. 지금 8%니까요. 한 3% 정도만 추가 매수해도 단가는 충분히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서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23,000원 정도죠. 추가 매수를 많이 한다면 23,000원 부근에서 와도 매수가가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3% 정도.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다면 지금 가격이 19,050원인데요. 이왕이면 18,500원 정도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표가 23,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퓨런티어 알아봤고요. 자, 오늘 다음 종목 상담은요, 오리엔탈 전공으로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매수 가격은 6,100원이에요. 자, 오리엔탈 전공. 매수 가격이 6,100원, 그리고 비중이 20%이신데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매수한 가격하고 지금 단가 차이가 지금 얼마 코앞이에요. 기다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신 건 목표가가 지금 매수한 가격 위쪽으로 이걸 이제 수익으로 나올지를 오늘 지금 팔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데요, 목표 가격을 좀 낮게 잡으셔야 돼요. 6,100원에 매수하셨다면 6,200원이죠. 6,200원. 여기에서 더 높게 잡았다가 또 올라갔다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수익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요. 왜냐하면 매수의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매수 타이밍이 아래쪽에 샀다면 그러면 좀 위에서 올라갔다 또 흔들려도 한번 기다릴만 하거든요. 그런데 올라갔다 조금만 흔들려도 이건 다시 손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5,200원으로 저는 오리엔탈 전공은 그때 조금 수익이지만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탈 전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부산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자, 부산에서 강연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이번 주는 부산입니다. 자, 저희는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